헌재가 지금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될 텐데 네. 과연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네. 그리고 애당초 6명 6인 체제에서 헌재가 결정을 내리지 말지 이런 것들이 네.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일단 헌재가 오늘 밝힌 내용에 따르면은 6명이 탄핵을 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뭐 양쪽 층의 이제 반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부담될 것 같아요, 진짜. 헌재가 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6명으로 하자라는 거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명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저희 입장에서 6명으로 6인 체제로 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만장일치여야 되기 때문에 네. 한 명이라도 기각이나 이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이게 빠그라지니까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민주당 망하는 거겠죠.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내란죄 아니라는 그런 뭐 헌법학자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죠. 진짜 그 이번에 중앙대학교 그렇죠. 그 교수도 이번에 그 예. 만장일치가 될 수 없다고 얘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누가 봐도 내란죄가 맞다 그러면 얘네들이 6명 갖고 떨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8대 0이 나왔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명백하게 이게 내란죄가 맞고 네.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뭐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대선 빨리 하는 그러니까. 걸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야 그 집어쳐라 그냥 6명에서 그냥 빨리 하자.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얘네들이 9명을 다 채웁시다.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을 끌겠냐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곧 말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내란이나 탄핵에 대해서 약간 좀 긴가민가 한 자신이 거예요. 없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탄핵 소추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막 많이 써놓긴 했지만 핵심이 없어 핵심이. 예. 탄핵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이요. 내란하고 직권남용인데 사실 직권남용으로 탄핵을 하기는 좀 그건 말이 안 그렇죠, 되고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내란죄만 따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내란일까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의견이 엇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그 교수님이 이인호 교수님이었나요? 저기 예 헌법학자 헌법학자. 예 그분이 네. 저기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이분의 성함이 보니까 어디 봅시다. 이인호 맞네요. 이인호 이인호. 중앙대 네.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인데 네.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위헌적인 건 맞대요. 네. 그러니까 헌법 77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태를 헌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위헌적인 건 맞지만 네. 근데 위헌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집행한 것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이지 네. 있는 법을 선포한 것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란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목적 자체가 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치열하게 나뉘게 되는 이석기가 내란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석기는 진짜로 뭐 KT를 점령한다,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진짜 뭐 전기를 어떻게 주요 시설을 점검한다는 건 사실 네. 이건 거의 내란을 내란이죠. 모의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과연 내란죄로 적용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헌법학자 이런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야 이거 혹시 잘못했다가 6명 가운데 한두 명이 예. 이거 뭐 기각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마 난리 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진짜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실패한 그런 거, 실패했다는 거, 그러니까 짧게 끝났다는 것도 아마 좀 조금 도움이 될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안 된다. 시도한 것 자체만으로는 시도 일단. 자체만으로 안 네. 된다. 안 된다. 알겠습니다. 네, 내란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6개월을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탄핵에서 기각되는 걸 지금 바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참 그렇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처해 있는 보수의 현실입니다. 이게 보수 현실이죠, 사실은. 예. 매번 어떻게 우리는 이럴까?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서로 싸우고 있고 분열이 정말 심각해서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이 시간을 끌어줄 것인가 이게 헌법재판소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끌 수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죠. 자신이 없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그렇고 진짜 그치좀은 요즘 어떻게 되죠? 네? 그치좀. 그치 좀 네. 잘 포기하셨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잘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치 좀보다 너무 뉴스가 이제 뭐 무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보수가 잘 되는 게 없네요 요즘. 보수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됩니까 요즘? 진짜 그러니까 뉴스 안 보는 게 제일 상책이고요. 네네. 정말 이렇게 보수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좀. 요즘 제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 뭐라고? 소주 한잔 하자고. 어
그렇구나. 네, 이 암울한 이 현실에 이렇게 소주 한잔 하자고. 네. 그래도 다행인 거 아직도 저한테 이런 전화 안 옵니다. 민아 다시 좌파로 와 이런 전 이런 연락은 아직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이제 강단 있게 지금 보수가 됐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저는 강단이 있게 끝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버텨야죠. 자 그러면 이제 그 6인 체제로 네. 헌재가 지금 이제 안 된다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6인 체제에서 심리나 변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네. 다만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결과 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논 중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똑같이 목이 안 나오네요. 목이 안 나와. 네네. 그러니까 어제 근데 지금 원래 27일로 예정된 그거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가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 이것도 역시 폐문 부재 비슷하게 해갖고 이것이 아마 시작을 못할 거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서를 이제 본인이 받아야 되고 답변서를 자기가 제출해야 되는데 서류를 못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시간을 끄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네, 시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폐문부제 뭐 좌파만 쓰라는 법은 없으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탄핵이 두 번 만에 망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 상대방 열받게 하는 기술 중에 네. 똑같이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말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쉬운 게 그러니까 쟤네들은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우아하게 싸운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럴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뒷다리 붙잡고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혹시 아직도 제명인의 마을 들어가요? 요새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이 이장직을 관뒀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관뒀대요. 그러면 할 일 많아서 관뒀대. 대통령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래요. 이재명 마을 애들이 이제 대통령해주세요. 나 얘네들은 정말 생각이 있는 애들이지 정말 미치겠어. 그 마을을 폭파시켜야 돼. 진짜 빨리. 이거 이런 애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계속 놔둬? 이거 민주주의가 실종된 그 마을이에요. 거기는 한번 누가 들어가면 막 지도 새도 모래가 없어지는 그런 마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을을 놔두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들어가면 실종되죠. 그렇죠. 네. 아니 어떤 마을의 아무리 이장이 투표로 뽑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누가 중대 범죄자가 이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마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범죄자가 마을 이장. LHR님 얘기처럼 죄인인의 마을이라고. 죄인인의 마을. 그럼 조국도 그 마을에 있겠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지금 6명 이거 6명이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좀 있잖아요. 이것도 좀 되도록이면 결론을 빨리 한 1년 안에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1년 안에 내려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뭐 올해 12월부터 이게 이제 그냥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내년 12월까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국민투표도 할까 어떻게? 국민투표라는 것도 괜찮겠어요. 어차피 탄핵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 그래서 국민투표하고 투표하고 그리고 또 표 세고. 그렇죠. 표 세고 부정선거 논란이 많으니까 수개표로 하고 아니 우리 그래야 일말의 의혹도 안 남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해야죠. 이 나라 헌법학자나 뭐 이런 법률가들이 다 모여갖고 토론하고 때로 토론하는 거야 때로. 그리고 이제 또 투표하고 1인당 하루씩. 네. 예, 그렇게 해서 뭐 결정해야지. 아니 지금 지네끼리 밀실로 결정해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정말 맞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6인 체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임명하는 세 사람은 국회가 추천한 세 사람이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원래 국회가 통과시킨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대통령이 그냥 원래 받아들이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도 뭐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 추천 목소리 3명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개미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국회가 3명 임명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김남국을 뽑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통위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도 있어요, 사실은. 최민희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요. 얼마든지 권한인데. 권한이죠, 당연히. 억울하면 대통령 하든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어떡해요. 진짜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 탄핵 변론 이거 같은 거 생중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지 잘 네. 모르겠어요. 아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생중계를 하더라고. 그렇잖아요. 그 정청래랑 이진숙 위원장 나와서 같이 막 하더라고. 이게 중계가 되면서 저는 그때 우리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좀 빨대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하니까 저쪽에 좀 논리가 좀 빈약하기도 하고 야단도 맞았잖아. 이거 그러면 우리 헌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거 되게 영상 화제됐죠.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탄핵의 과정을 납득할 수 있도록 이걸 생중계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자기 나름대로 식견도 뽐내고 국민 설득시키고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만큼 중요한 공익 그렇습니다. 재판이 어디 이거 있습니까? 모두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럼요. 예. 근데 왜 도대체 이거를 안 하겠다는지 대통령은 일단 본인이 원래 자기가 변론하고 자기가 네. 또 생방송까지도 요청했었는데 네. 근데 그 생중계를 법원이 이번에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되게 비겁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진짜. 좀 당적인 차원에서 이걸 좀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은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 원래는 본인이 변론하겠다고 했었죠.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대통령은 지금 너무 법 떠난 지가 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사로서 이렇게 논고 피는 것보다 좀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 네, 저는 물론 대통령 좋아하지만 네, 네, 네. 이 혼자 나서는 거는 그러니까 위험하죠. 네, 혼자 위험하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네. 6인 체제에 대해 가지고 헌재가 이번에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뭐라고 했냐?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 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마치 지금의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법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탄핵이 인용된 다음에 임명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 두 가지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지. 그러니까 네. 직무 정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건 다르잖아. 이거는 완전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를 네. 갖다가 근데 왜 황교안 체제랑 이번에 이제 그 한덕수 체제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지. 이러니까 생중계를 안 하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헛소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생중계를 해야지 더 많이 준비하고 똑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럼요. 네. 이렇게나 중요한 재판은 반드시 생중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제 강의 네. 생중계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뭐 떳떳하거든요. 뭐. 네. 뭐 저는 수업에 있어서는 뭐 그럼요. 가차 없어요, 그냥. 네. 베스트 티처 오브 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네.